이런 화장품에 관련된 것도 적어서 오늘은 한번 그냥 이런 피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 오늘은 좀 심도 있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심도 있게 얘기 안 하고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터치하는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써먹네요. 써먹는데 이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려서 몇 가지만 좀 짚으면서 얘기하고 심도 있는 얘기는 나중에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의외로 또 화장품에도 전문가예요. 자, 그럼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액티바이저 세럼 출시를 기념해서 오늘 교육을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이 구조도예요. 보이시나요? 아, 이거 복잡하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기본만 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피부라는 거는 표피, 많이 들어보셨죠?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다.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이제 층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피부라는 건 여기 진피라고 그러잖아요. 진피. 이 표피는 이제 표피가 또 있고 진피가 있는데 이 표피 같은 경우도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 이거 많이 배웠었는데 각투, 과유기, 각투, 과유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외울 때 각투, 각자, 투, 싸운다, 각투, 과유기, 서유기에서 과유기 이렇게 외웠었는데 표피는 5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알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다른 것까지는 다 몰라도, 요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여기 5가지도 층이 있다. 표피는.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진피는 유두층이라는 것과 망상층, 유두층, 망상층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모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방 조직이죠. 이게 피하 지방 조직이니까 피하 지방. 지방은 아시겠지만 피하 지방이 있고 또 무슨 지방이 있죠? 내장 지방. 예.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건강에 안 좋죠. 피하 지방.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렇고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피부에도 이렇게 지금 파란 게 지금 정맥이 있고 빨간 게 동맥. 이게 모세혈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런 게 피부에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역시 이것도 모세혈관 관리가 중요한 게 이런 피부에 안에서 넣어줬을 때 이 피부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은 외부에서 영양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주면 되고요. 여기 메모까지 모낭, 모근. 이 부분은 나중에 탈모 교육할 때 필요하겠네요. 우리 이 모낭과 모근, 모낭이 있고 모근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동맥, 정맥 연결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 머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거. 이런 부분들. 피부의 구조도를 한번 보여드렸고,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리고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진피는 유수층, 망상층, 그리고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고요. 피부에 대해서, 피부가 뭐냐? 스킨. 영어로 스킨이죠. 피부의 정의가, 피부는 실체 말단 부위, 우리 몸의 바깥이 다 피부죠. 말단 부위로 피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어벽으로,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어벽. 자, 이 피부는요, 이 피부 벗겨져 봐요. 그러면 엄청 쓰라리지 않습니까? 이 방어벽이에요. 방어벽으로 보호 역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 피부는 실제 이제 표피와 진피층을 합쳐서 피부라고 합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는 아니에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시면. 표피와 진피층을 합쳐서 피부라고 그러고,
그 아래로 이제 지방층, 뭐 피하지방, 뭐 근육층, 또 인대, 뼈 같은 이 신부 조직이 존재하고, 뭐 이런 신체 외부와의 조화, 생명 유지, 인체 정상적인 활동에 어떤 피부 역할이 필요하다. 이 피부가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피부도. 이런 피부도 안과 밖에서 관리가 돼야 또 동안 피부 하잖아요. 이 피부가 가장 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피부다 보니까 정말 또 특히 여성 우리 사업가들은 이 피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업할 때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제품들을 이제 기초 3종이라는 제품들을 먹게 되면 피부가 되게 맑아지잖아요, 톤이.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면 사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피부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구조를 이제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피는 그 피부에서도 제일 바깥층으로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또 몸이 건조해지는 걸 또 자외선으로부터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피부에서 표피입니다. 표피.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게 표피다. 아까 표피 뭐뭐 있다 그랬죠? 자, 표피의 첫 번째는 각질층이 있어요. 각질층. 각질층. 표피의 가장 바깥층이며 정상적인 각질층은 숭계 정도의 죽어있는 무핵세포로 여기는 죽어있는 세포예요. 무핵세포로 층을 이루어 물리적 자극이나 건조 외부 독성 물질로부터 피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각질 관리 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이런 각질 사이에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각질도요, 이 각질과 각질 사이에는 이런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 성분과 수분을 유지해주는 NMF, 네이처 모이스처라이징 팩터라는 게 존재하며 피부 표면의 탄력성 유지와 피부 건조를 막아준다. 이 피부 각질층 한 20개 정도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지질 성분과 수분을 유지하는 NMF라는 게 존재하면서 이 피부의 탄력성 유지와 피부 건조를 막아줍니다. 피부 건조를. 각질층 여기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보이시죠? 요 이제 바깥에 피지가 있고 각질층이 있어요. 각질층. 예. 이 각질층을 딱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이제 각질 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각질 세포 간에 이뭐 NMF라고 하는 이러한 팩터도 있고 그리고 세포 간 이제 지질들이 이렇게 이게 하는 이 세포 벽돌을 보면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돼 있다. 이 부분에 이러한 얘기고 그 다음 층이 투명층이에요. 투명층도 역시 무핵세포 이제 무핵세포고요. 엘라이딘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며 투명하게 보이며 이때 이 투명층이 중요한 게 보면 수분을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 방지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손바닥 발바닥에 많이 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요 우리가 땀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영장 가서 막 수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수명층에서 수분 침투를 막아지 않으면 내가 우리가 막 속된 말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막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몸에. 이 수분을 막아주는 층이 투명층이에요. 투명층. 그래서 이게 물속에 가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에 이제 투명층 위에 각질층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수분이 침투를 방지하면서 자외선까지도 차단해주는 게 투명층이다. 이 정도만 오늘은 간단히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과립층. 이 과립층이 약간 과립층, 과도기를 할 때 이 과자도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질층과 방금 얘기했던 투명층은 죽어있는 세포예요. 근데 이제 과립층부터 이 무핵세포와 유핵세포,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동시에 있어요. 과도기. 과도기 할 때 같잖아요. 이게 과립층이. 동시에 이게 존재하는 층이에요. 과립층. 그래서 각질화 과정이 본격화되는 층이며 이 과립층부터 이제 각질층이 만들어지는 거고 체내 수분, 이물질 침투 방지 및 수분 유출 방지. 이제 수분이 또 이제 빠지지 않게 우리 몸에 있는 또 수분이 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멜라닌이 확산, 여기 이제 과립층에 멜라닌이 확산되어 피부색을 결정해주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과립층. 가시쪽 위에는 각질층과 투명층이 있고, 이 과립층이 이제 중간, 과도기, 이것처럼 과립층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층이 있는 겁니다. 유핵세포가 있다는 거는, 예, 여기 세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국층이라는 게 있는데, 유핵세포, 여기도 이제 유핵세포, 살아있는 세포죠. 표피 중 가장 두터운 층이에요. 이 유핵세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림프액과 수분이 많아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는 층이다. 세포 재생. 예, 유국층. 세포 재생 활발히 일어나는 층이고, 나이가 들면서 세포수가 감소하고 유국층도 얇아지며 노화된 피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랑게르 한스 세포가 존재한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나이를 먹을수록 유국층이 좀 얇아진다. 얇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세 있는 분들 피부를 보면 얇잖아요. 피부가 얇은 것도 유국층이 가장 두꺼운 층인데 이게 이제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저층, 표피에는 기저층이 있는데 진피의 유두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피와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진피의 유두층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모세혈관 나옵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유두층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아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키게 합니다. 예, 기저층 표피의 가장 마지막에 있고 이제 모세혈관 바로 진피에서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양 공급을 받아서 영양과 산소 공급 받아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켜서 유혹층에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기저층이고요.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키는 각질 형성세포와 색소 형성세포, 촉각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촉각세포. 이 촉각세포 보시면 이래요. 이 표피가 보면은 각질층, 투명층이 있고 과립층,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금 얘기하는 요 멜라닌 색소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유국층이고 요게 이제 기저층이 있어서 이렇게 진피랑 이렇게 사이잖아요. 여기서 혈관이 지금 있어요. 혈관. 예, 여기도 모세혈관. 이 혈관에 의해서 영양분을 진피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영양분을 받아서 이제 여기 표피층이 이제 과립층 여기까지 이제 세포 활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죽어 있는 세포들, 떼벗김 나오는 것들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피 쪽을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피부라고 하는 진피. 진피 피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하고 유연성 있는 결합 조직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여기 교원섬유, 즉 콜라겐이 여기 진피에 있어요. 표피층에 콜라겐이 있는 게 아니라 진피 쪽에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있고 이 진피에 그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 섬유가 엘라스틴도 이제 섬유예요.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피부의 주름과 탄력을 담당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피부라고 하는. 이 진짜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제대로 이렇게 있어야 피부의 주름과 이 탄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뷰티 콜라겐을 먹으면 여기 이 콜라겐 이런 부분 주름과 탄력을 담당한다. 또한 피부의 부속 기관으로서 뭐 피지선, 한선, 혈관, 진피 혈관, 신경도 모낭 등이 존재하며 모낭 등이 존재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진피가 진짜 피부라는 말이 여기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피지선, 한선, 혈관, 신경, 모낭 이런 것들이 지금 진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보시면은 이 진피에는 일단 유두층이 있는데 이 유두층에서 표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운반하고 신경 전달을 한다고 하는 피부의 팽창과 탄력에 관여한다. 유두층이. 그리고 망상층이라는 거는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 기질,
수분 결합체 등이 구성되어 건강한 피부 상태 유지해 줍니다. 이 망상층이 진피에서도 요 지금 유두층에서는 영양 공급, 산소 운반층이 전달을 하며 피부의 팽창과 탄력에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망상층도 이제 일부가 있는데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신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게 이거죠. 진피가 여기가 지금 지금 진피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진피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게 콜라겐이요. 콜라겐이고 이게 콜라겐이고, 자, 보시죠. 이게 콜라겐이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요 묶여져 있는 게 엘라스틴이에요. 엘라스틴. 자, 엘라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 여기 엘라스틴이 요 콜라겐을 묶어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이게 풀려버리면 콜라겐이 있어도 바로 이게 딱 되지 않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수분 기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아루론산 이 수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수분. 보시면은 전에 수분 결합체, 이 기질이라는 게 수분 결합체인데 이게 이제 히아루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히아루론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저희 지금 액티바이저 세럼에도요, 이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뷰티 콜라겐을 먹어서 이 콜라겐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리고 엘라스틴이 이 콜라겐을 묶어주고, 여기에 지금 히아루론산이 채워져 있어야 이 피부가 주름이 지지 않고 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섬유 아세포도 이렇게 있고, 여기 섬유 아세포도 있고, 여기 진피예요, 굉장히. 그래서 진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층, 그리고 망상층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 돼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피하 조직이죠. 피하 지방. 이렇게 돼 있다. 이 피하 지방층은 진피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외부 충격 방어, 피하 지방도 너무 없어도 안 돼요. 피하 지방.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내장 지방이 정말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피하 지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쿠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쉽게 피부 이렇게 할 때도. 그래서 외부 충격을 방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표피는 이제 껍데기, 표피 이렇게 있으면 피하 지방은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외부 충격을 방어해주고 체온을 보호해주고 피하 지방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그 나이 연세가 드시고 약간 분들이 좀 많이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가 이 피하 지방층이 또 얇아져서 체온을 또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탄력성을 또 유지해주고 에너지 저장 기능을 담당한다. 예, 에너지 기능. 예, 피하 지방에 또 우리가 또 지방에 또 이런 지방이 쌓이잖아요. 근데 피하 지방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또한 두께와 분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여성들이 피하 지방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많대요. 피하 지방이. 예, 나이가 더 적을수록.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그리고 표피는 5개 층으로 돼 있다. 진피 2개 층으로 돼 있다. 이름 하나를 모르더라도 5개, 2개, 이런 거 정도를 알고 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액티바이저 세럼에도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피부, 진피에서 히어루론, 그러니까 진피 피부 관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엘라스틴은 이 콜라겐을 묶어준다. 이런 부분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화장품이 또 넣어줘야 돼. 영양을 이 안에서 넣어주는 것도 콜라겐이 들어가지만 요즘에 콜라겐도 바르는 콜라겐도 있다고 하지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콜라겐을 피부로 넣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콜라겐은 내 몸에서 이렇게 먹어서 이게 단백질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 아연과 구리, 비타민 C를 만들어서 채워줘야 되고,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대한 기능까지는 뭐 저희가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피부에 요 하나는 다 넘어갈게요.
피부의 기능. 첫 번째는 보호작용을 한다. 보호. 화학적 장벽의 기능, 물리적 장벽의 기능, 그리고 생물학적 장벽의 기능. 자, 이런 것들 다, 뭐, 이런 이제 보호하는 거, 피부 보호하는 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 체온을 조절한다. 예, 피부 조절. 이 피부에도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 또 한선의 땀 분비와, 예,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서 체온을 내려주죠. 피부의 체온 조절은 이 한선이라는 거에 있어서 분비와 수축으로 체온을 조절하죠. 내가 열이 나면 땀이 나서 체온을 낮춰주고, 또 추우면 수축해가지고 피부가 이제 추우면 이제 닭살 돋잖아, 닭살. 수축해서 체온을 또 조절해주고, 모세혈관이 또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이런 체온 조절을 해줍니다. 피부도. 그리고 이 피부는 감각, 또 촉감이에요, 촉감. 그래서 피부에 눌린 정도에 따라서 아프고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피부에 작용을 하고, 통증, 압력, 온도, 접촉 등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감각 기능을. 피부를 통해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등의 감각도 이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부도. 이런 감각점이 피부 감각, 신경, 대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 예. 그래서 이 감각점은 뭐 통점, 압점, 총점, 냉점, 온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피부에 통점, 뭐 총점, 냉점 이런 것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어서 이 신경, 모세혈관만이 아니라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신경. 이 신경이잖아요. 신경들. 이런 신경들이 다 피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피부 조금만 베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이 신경들이 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피부에다가 국소마취 시킬 때 주사를 넣으면 요 신경들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피부에 이렇게 신경도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피부는 분비 및 배설작용도 한다. 내보내는 것도. 땀이라든가 피지로 내보내죠. 분비하고 배설도 한다. 피지가 계속 나옵니다. 피부로. 피지, 땀 이런 거 분비도 하고, 그리고 흡수도 합니다. 피부는. 자, 아까 물 같은 거는 투명층이나 거기서 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흡수도 해요. 각질층, 모공과 피지선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 이게 연령, 피부 온도나 상태, 기온, 습도, 혈류량, 물질의 분자량과 크기, 점도에 따라 흡수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흡수도 합니다. 피부도. 그러니까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면 이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근데 뭐 수분 같은 경우는 또 막아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막아주면서 들어오는 것도 하니까 모공과 피지선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모공과 피지선. 예, 이런 부분들. 물질의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점도에 대한 흡수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흡수가 돼요. 이 흡수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 경피독이라는 것도 이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피독이 무서운 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혈관에 바로 이게 들어가잖아요. 혈관에. 피부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로 혈관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몸에 쌓인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피부는 비타민 D를 또 합성하는 작용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은 이 비타민 D가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이 또 원료가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이 이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필요합니다. 햇빛에 의해서 이제 하고 이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게 중요한 게 뼈의 발육과 성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D는 뭐 암의 예방과 치료, 당뇨, 대사 증후군, 감소, 골다공증 예방, 근력 강화 및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비타민 D, 피부에서 합성한다라는 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비타민 D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피부를 막 10분, 15분 동안 막 까맣게 탈 때까지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선크림 바르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를 알고 계시고
저장작용, 지방, 수분, 영양물질도 저장도 합니다. 피부에서. 재생, 각화현상에 의해서 복구 기전, 피부 이식, 깊은 상처는 흉터 발생한다. 그래서 피부 재생을 한다 그래도 흉터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정도만 액티바이 세럼 출시 기념해서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그런 피부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보시면 경피독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좀 할 건데, 경피독이 왜 무섭냐? 경피독.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왔을 때 무서운 이유가 경구. 입으로 먹는 건요. 이게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면 이게 분해되고 해독되면서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제독작용도 있고 해독작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내보내기도 하고 설사로 이렇게. 그래서 먹은 거에 독들은 한 90% 정도가 체외로 배출이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기능들이 저하돼 있으면 내보내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간이 안 좋으면 해독을 못하는 거고. 위가 안 좋으면 분해도 못 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 90% 정도 배출을 할 수 있는데, 피부로 들어온 거는, 혈관을 통해서 바로 장기와 지방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피독은 들어오면 10% 정도만 체외 배출이 되고, 이 90%가 쌓인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한 그 연구 자료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건 뭐 나중 기회에 한 경피독에 대한 얘기 다시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트앤 스킨 얘기도 하면서 피부에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게 경피독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피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앞으로 또 우리 화장품 군이 또 더 많이 추가되고 할 거니까 나중에 이제 피부에 대한 정말 피부 전문가들, 화장품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간단하게 터치 정도만 하는